이번 시간은 페이지 22페이지 기초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구조. 기초구조는 기초를 분류할 때 기초판마다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하고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는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무슨 기초?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자망기초 있죠? 자망기초를 영어로 하면 K선입니다. 혹시 영어로 하면 자망기초 있죠?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슨 기초? 11페이지 요약집 하단에 보면 4번에 자망기초 나오죠? 나오죠? 자망기초를 K선 기초라고 합니다. K선은 자망기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어로 다룰까봐, 영어로 하면 처음 보는 기초가 나왔네요 찍으실까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있죠? 몇 번 문제를 푸는데 거기 22번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푸는데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초에서 독립기초, 말뚝기초, 자망기초를 K선 기초 이렇게 써놓으면 이 처음 본 놈인데 찍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그래서 거기 22페이지 1번 문제 있죠? 자망기초를 무슨 기초라고도 써놓으십시오. K선 기초 이렇게도 써놓으세요. 혹시나 처음 봤다고 막 찍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놈이 늘 찍자 이러면서. 그리고 피어 기초를 우리가 무슨 기초라고 되지? 물통식 기초라고 되지? 물통식 기초. 그리고 그럼 독립 기초는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죠.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정 형식은 간략히 한번 언급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기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자, 그러면 기초는 일단은 기초판 형식은 정확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초판 형식, 독립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걸 무슨 기초?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근데 독립기초는 기초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질 집안에 사용하라 했죠. 연질 집안에 적합하다, 연약 집안은 부적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부동침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중보 있죠. 기초부를 설계해줘서 부동침을 최대한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기초로서 기둥의 배치 문제로 생긴다 했죠. 2개 이상의 기둥이 너무 근접해 가까이 있거나 또는 대지 경계선 가까이 기둥이 배치됨으로써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을 때 있죠. 이럴 때 무슨 기초로 간다? 복합기초로 갑니다. 그래서 이 복합기초는 사다리꼴 모양의 기초로 설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연속기초는 일렬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기초가 무슨 기초? 연속기초 또는 줄기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독립기초로 알맞지 않을 때 이런 조적구조 있죠? 조적식 구조는, 조적조는 건물을 고층화 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 무슨 기초로 간다? 자, 연속기초, 줄기초 형태로 간다. 근데 그래서 이 조적조의 구조는 기초는 무슨 기초? 연속기초, 줄기초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하는 것이 무슨 기초? 온통기초다. 그러면 도심지 연약 집안이면 건물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한다 했죠.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게 무슨 기초? 온통기초라고 합니다. 전면기초라고도 우리가 칭했습니다. 전면기초.
그러면 하중이 매우 크면 기초반 면적이 커져야 되죠. 그러면 온통기초의 개념은 이거와 같다. 배가 물 위에 떠 있다시피 건물을 갖다가 땅 위에 떠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온통기초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온통기초는 대칭형 건물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도 대칭형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죠. 비대칭형으로 배를 설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칭형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조적조 건물에 적합한 기초는 무슨 기초? 연속기초, 줄기초가 적합합니다. 근데 2번 연속기초가 아니죠. 기둥이 서로 근접해 있어 독립기초를 각각 만들 수 없거나 이럴 때는 무슨 기초로 간다? 복합기초로 가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되죠. 2번은 복합기초죠. 복합기초에 대한 설명이고 복합기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둥의 배치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무슨 기초? 복합기초로 갑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고 부동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마다 이하의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인가 하면 땅 속에는 습기가 있으면 이 습기가 겨울에 동결이 되면 부피가 어떻게? 팽창이 돼요. 그럼 건물이 어떻게? 떠요. 그럼 봄에 녹으면 다시 침하가 이루어지죠. 이 반복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선마다 이하의 배치를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부동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4번 온통기초는 집안이 연약한 도심지에 적합하다. 맞죠? 그래서 도심지는 온통기초 형태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립기초를 지중무술 연결하면 건물의 부동침화 방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단면을 지중부 단면을 크게 설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기초 형식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자, 구조 3번은 여기는 전혀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해야 돼요. 자, 무조건 구조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기초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있죠? 자, 이 조적조 질 때는 적합한 게 뭡니까? 연속기초 있죠? 줄기초가 적합한데 온통기초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단독주택 지면서 온통기초로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참 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거기 적합한 기초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나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 대지상해 및 집안 조건에 적합하며 유의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칠 영도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라 이겁니다. 무조건 나는 직접 기초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 이거죠. 대지 주변에 내가 질 건물은 여기 이 땅에 이제 짓게 되는데 내가 여기 짓는데 옆에 건축물들이 그냥 간단하게 지어져 있는데 나는 직접 기초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땅을 들고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여기서부터 건물 지어가 직접 기초해가 올라오겠다 이거 들고 파버렸습니다. 그럼 들고 파면 인접 집안에 뭐가 생깁니까? 치마 생기잖아요. 고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들고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해 줍니까? 안 고려해 줍니까? 안 해줘요. 나만 괜찮은데 그걸로 파니까 옆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우리는 개인만 고려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강급공사에도 옆에 고려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들고 파. 공사해도 어떻게? 들고 파죠? 물 다 빼죠? 이제 침하대도 신경 써야 안 써? 안 쳐죠? 인간관계 증명하라는데 맞아요? 사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지하수를 빼내는 공법을 쓰면 안 좋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땅에는 있죠? 흙이 대략 60에서 70% 차지하고 30~40%가 물이 차지하거든. 물을 빼내면 거기 뭘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공극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된다? 치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빼냅니다. 안 빼는 데 있어요? 못 봤죠? 공사하면 물 다 빼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장래에, 뭐 미래, 현재도 고려한데 미래 고려해주면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래 인접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의 시공에 의한까지 함께 고려해서 쓴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뭐 현재도 고려해,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장래도 고려해주라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 동일 구조물의 기초 형식에서는 부동치마를 방지해서 이종 형식. 자, 항상 이거 명심하라겠죠? 동일 구조물이나 건축물에서는 이거 하지 말았겠죠? 이종 형식 기초를 피하랐겠죠? 첫째로 이종, 종류가 다른 형식 기초 피하라 이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제발 뭐도 하지 마라. 이질, 지정동. 지정의 종류가 다른 재료 종류, 다른 거 하지 마라 이게. 그리고 이것도 절대 하지 말았겠죠? 말뚝도 혼용하지, 말뚝 종류도 혼용하지 마라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알아. 네? 부득이 하게 되면 보강을 엄청 해줘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종 형식 기초 있죠? 복합 기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종류의 혼용 기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보강을 많이 해줘야 돼요. 보강을. 부득이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으면 보강을 많이 해줘야 돼. 강성 확보, 지중,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강을 많이 해야 되고, 보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종류로 가는 게 좋고, 부득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보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독립기초를 설계할 때 지압력만 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있죠? 자, 그러면 독립기초가 지압력만 받도록, 밑줄 그으세요? 지압력만 받도록 한다는 거. 지압력. 그럼 독립기초 지압력만 이것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줘야 됩니다.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주각을. 자,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맞닿는 부분이 뭐다? 주각이다.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뭐다? 주각부예요. 이것을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라 했지? 지중보를 설치해서 지중보 설계를 하는 거야. 지중보. 그래서 이 지중보를 강하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중보 설계를 해 주는 방법입니다. 지중보. 그래서 이제 지중보 이 단면을 크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각 고정 상태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에요. 꽉 잡아 주는 거예요. 주각 고정 상태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중보가 나중에 저걸 받아줘. 지중보가 어떤 역할은 힘 모멘트를 받아주는 거예요. 힘은 모멘트 움직임을. 힘 모멘트 부담을, 지중보 힘 모멘트 부담을 하는 거예요.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보가 편심 기초를 방지하는 거예요. 방지 역할을 해버립니다. 크게 설계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부재의 중심과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게 편심이라 했잖아요. 편심이 생기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서 있어야지 오래 서 있죠. 짝다리 짚고 이렇게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짝다리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다가 계속 다리를 바꿔줘야 되죠. 한쪽으로 계속 있어봐요. 결리죠. 좀 있으면 어디 아파. 짝다리 짚고 있으면.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자, 대칭형 건물로서 집안이 연약하고 소요 기초면 이제 바닥면이 2분의 이상일 때는 온통 기초라는 게 유리합니다. 온통 기초 이럴 때는. 자, 그리고 2번에 본 기초 구조가 충분히 강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대칭형 등으로 편심이 큰 구조물은 온통 기초로 설계하면 안 좋습니다. 자, 쉽게 이거야. 배가 비대칭형 되면 어떻게? 침몰하는 거예요. 맞죠?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대칭형 건물이죠. 그래서 저거죠. 절대로 증가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증가하는 행위는. 자, 그래서 세월호도 배를 정축했죠. 정축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여러분도 있죠. 과연 옛날 설계할 때 정축하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설계했겠어요? 리모델링 수직 정축한다 하면요, 가격 팍 뛰죠. 그럼 파세요. 특별히 보강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파세요. 요즘은 보강하가금 들고 있고 될 수 있으면요 파세요. 저는 그걸 권장해 드립니다. 안전율 있게 설계한다 해도요, 저는 파는 걸 권장합니다. 새 것도 많은데 뭐라고. 여러분들 새 걸 좋아합니까? 헌 걸 좋아합니까? 새 거 좋아하죠? 새 거 좋아하면 되지 뭐. 맞죠? 헌 걸 뭘로 좋아합니까? 헌 걸 깨끗이 몰라. 돈 안 들면 몰라. 리모델링 해도 뭐 부담해야 돼요? 이거 부담해야 되죠? 거기가 요지면요, 절대 불변의 요지다. 계속 여기는 끊임없이 오르기만 할 장소도 있죠. 그럴 땐 들고 있는 거고, 아니면요 들고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기본 원리. 저는 분명히 저 수업 등들 안전을 위해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절대 가지고 갈 필요 없다. 저 요지가 아니면. 들어가시고. 비대칭형이면 말뚝을 박아줘야 돼요. 말뚝 기초로 설계합니다. 비대칭형 건물은. 지지를 다 하라는 거예요. 말뚝을 저 경안방까지 지지시켜줘야 보통 건축합니다. 말뚝 기초로 갑니다. 이걸로 가야 됩니다. 기초판 형식 개념이 문제가 아니고 온통 기초가 되면, 온통 기초는 바닥 위 그냥 띄운 거예요. 밑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온통 기초의 개념. 온통 기초는 배 위에 띄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독립 기초로 설계를 하든 해서 일단 지지를 시키면 된다는 게 말뚝 기초해가지고. 그래서 온통 기초는 그냥 띄워놓은 거예요.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온통 기초는 말뚝에는 이런 걸 안 받고 그냥 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온통 기초의 개념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말뚝 기초로 가가지고 지지시키는, 직접 기초로 가라 이게. 말뚝 기초 해가지고 경안반에 지지시켜야 돼요. 경안반에다가 지지시키는 형태로 갑니다. 이걸로 설계를 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립기초 했죠? 독립기초에 지지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각은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비대칭형이 되면요, 온통 기초가 도로 침몰의 원인,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보시고, 그 다음에 온통 기초는 그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것을 무슨 기초?
온통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4번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 이거는 반드시가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동결선 이하에 배치. 그래서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아무리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아무리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자 이겁니다.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해야 돼. 예외가 없어요. 이하에 배치합니다.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동결선은 지방마다 약간 차이는 있다. 그래서 중부 지방을 90cm로 하고 30cm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는 60전후, 중부는 90전후, 그리고 북부는 120전후 정도 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부 지방 가지고 시험이 나왔었고 북부 지방은 시험 지문이 한번 언급이 됐어요. 북부 120. 우리나라 중부가 저기 서울 이런 데가 중부에 경기도, 강원도 여기 중부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저 위에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에 무드로 손을 내미는 저 위쪽 지방이 북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보시면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 중 옳지 않는 게 있죠. 이거는 약간 유형을 조금 다르게 해서 출제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해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 하중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기초도 달라져야 되죠. 항상 같은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지중보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선을 높여서 부동침을 최대한 방지해 주면 된다. 그럼 특히 무슨 기초는 이 지중보를 꼭 설계하는가? 독립기초 있죠? 독립기초는 꼭 설계를 해야 돼요. 독립기초는 지중보 설계 꼭 해줘야 돼요. 지중보. 이거 설계를 거의 반드시 거의 대부분 100%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기초 설계하면 지중보는 거의 100%로 설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지하층은 가급적 건물 일부만 설치해 부동침을 최소화한다. 자, 이겁니다. 일부 지하실 있죠. 일부 지하실은 뭐라? 이거는 이종 형식 기초로 설계하라 이거야. 이종 형식 기초인 거야. 그럼 이종 형식 기초로 하면 뭐가 됩니까? 부동침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생각 없이 옛날에 했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하면요. 법적으로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을 둔 거야. 일정 이상의.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 북한에서 그때 간첩단 넘어왔잖아요. 죽인다고, 맞죠? 청와대 습격하려고 했죠. 김신조 씨가 넘어와가 그때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 5만 대 땅굴하고 지하 대표 설치하는 거 있죠. 이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잘 파는 민족이 북한 아닙니까? 맞죠? 땅굴 잘 파던 데가 딱 두 군데 있잖아.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또 잘 봤습니까? 베트공들 있죠. 맞지? 들고 위에 하도 때리니까 밑에 봤잖아. 맞죠? 그런데 그 전례를 봤기 때문에 북한은 엄청 파놨잖아요. 땅굴. 맞죠? 갖다 엄청 갖다 위에서 막 갖다 쏴버리니까 폭탄을. 맞죠? 그래서 땅굴 파는데 열심히 파놨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우리나라도 그때 있죠. 김신조씨 넘어가서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지하층 설치 의무를 뒀습니다. 일정 이상만 설치하면 되니까 건물 설계할 때 생각 없이 이렇게 설계한 거야. 일부만 지하를 닦는 거야. 건물 짓는데 일부만 딱 지하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일부 지하를 넣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부동침화가 생기는 거야. 건물이 크게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일부 지하실 설계를 안 하는 거예요. 더 가면 다 설계하잖아요. 맞죠? 지하철은 다 해가 올라오잖아요. 일부만 지하철 넣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실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크랙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 지금은 건축주의 재량상으로 간 겁니다. 의무상이 아닙니다. 맞죠? 건축주 알아서 설계하는 거예요. 지금 지하층은. 그런데 지하층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땡가만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더 놨거든. 맞죠? 일정 용도의 얼마 이상의 주차 확보를 확보하라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 있죠. 옛날 지어진 아파트들이 문제잖아. 주차 공간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 주차장도 옛날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죠? 막 어디도 막 주차하고 난리야. 심한 데는요, 이 경사로 들어가죠. 경사로 옆에다가도 주차해놨죠. 주차될 수가 없어요. 확보가. 통로만 당연히 확보, 맞죠? 통로에는 전부 다 사이드 브레이크 내려놔야 되잖아요. 중립해놔가지고 밀고 그러잖아. 그래서 저는 거기 안 하는데 주차해놨어요. 앞에. 왜냐하면 그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거기만 주차해놨잖아. 이때 차 몰고 나갈 때 막 밀고 땡기고 그래. 정신없죠? 밀어라. 나도 모르고 초반에 그 주차했다 해먹었잖아요. 차 밀고 막 땡기고 다시 원위치 해주고 또 원위치 안 하고 그냥 갈 건데, 원위치 하려고 하면 또 힘들죠? 막 밀고. 또 한 대만 밀으면 되는데 또 여러 대 밀어야 될 때 있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은 지하주차장 때문에 당연히 온통기초 형태로 가는 거죠. 보시면,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파는 그 지방의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서 부동침을 최소한 방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 등 한 건물에 혼용하면 부동침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나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다음 중 집안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자, 올해 여기에 좀 자, 이겁니다. 기초에서 집안조사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 파는 흙 파기, 터 파기, 기초 파기 공법이 있죠. 그거 하고 지방 계량 공법이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고르세요. 몰라, 느낌이 그래. 올해 모두 고른 걸 한번 낼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앞전 시험에 있잖아요. 20회 시험에 자, 이겁니다. 땅 파는 공법도 갖다 놨고 지방 계량 공법도 갖다 놨고 말뚝 공법도 갖다 놨고 그래가지고 틀린 걸 물었거든. 옳지 않는 것을. 그래서 탑다운 공법이 답이 됐습니다. 드디어 나올 때가 됐거든. 탑다운 공법 제가 하는 공법을 잘 봐놓으세요. 쓸데없는 공법 막 해놓으면요 시험 맞추기 힘들어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공법을 해놔야 돼요. 교수 아닌 사람들은 아무거나 막 내. 그런데 일정 정도 지위가 되면요 일정한 공법을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집안조사 방법 있죠. 집안조사 방법은 표준 간입시험 집안조사 방법 맞죠? 베인 테스트, 베인 테스트나 보링 테스트 시험 파기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집안조사 방법에 추가적으로 거기 네 가지만 보지 말고 뭐 있습니까? 짚어보기 있고, 또 뭐 있어요? 물리적 지하탐사법. 물리적 지하탐사법은 종류가 많은데, 자, 두 가지만 기억해. 전기지향식하고 뭐하고? 탄성파식. 자, 집안조사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조사 방법은.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 파기, 터 파기 공법, 흙 파기. 자, 기초 파기 또는 뭐
텃파기 공법. 흙파기 공법은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오픈크 공부해놔야 돼. 오픈크 공법. 그리고 아일랜드 공법. 그리고 뭐다? 트렌치크 공법. 그 다음에 슬러리 월 공법. 그리고 탑당 공법. 자, 그런데 얘들은 도심지 가능하다겠죠? 얘들은 도심지에 쓸 수 있고. 근데 오픈컷 있죠? 이건 도심지 연약 집안에 적합하지만 얘는 적합하다, 맞죠? 대지 여유가 많을 때 쓴다, 그치? 대지 여유가 많을 때.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기초 파기, 텃파기 공법 돼 있죠? 이 5가지 기억해 놓으시고, 5가지 기억하시고, 지방 계량 공법하고, 자, 비교해서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지방 계량 공법들은 저기 부분 보면 뭐 있죠? 페이지, 몇 페이지에? 19페이지면 지방 계량 공법 나온다. 지방 계량 공법은, 요약집 19페이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진동 다진 공법이라 했죠? 샌드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 케미코 파일 공법은 뭐다? 생석회 말뚝 공법이라 했습니다. 웰 포인트 공법. 자, 그런데 샌드 드레인은 정확히 받아요. 제가 보시란 건 정확히 보세요.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정확히 해놓으세요. 샌드 드레인 공법은 정확히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취향 공법, 그라우팅 공법. 그래서 그라우팅은 정확히 해놓으시고, 그라우팅하고 지하 공법, 동결 공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자, 이겁니다. 올해 아마 모두 고르는 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모두 고르는 거. 아직 이제 출제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뭐 그도 가서 어떻게 뭐가 출제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선택될지도 모르고. 출제위원들이 출제되는 거는 똑같은 유형이 잘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는 거는요,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요. 국가고시는. 문제은행식이 아니에요. 일반 산업 119에서 시험 치는 거 있죠? 얘는 문제은행식이야.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 그런데 이 시험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문제 푸는 방식만 알면 돼. 똑같은 유형 문제 잘 안 내. 옛날에 뭐 문제 은행식들은 어때? 문제 많이 풀어보고 가면 되죠? 맞죠? 똑같은 유형도 막 튀어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출제를 해요. 해마다 틀리지. 그래서 성향이 그때 출제위원 때로 성향이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가장 성향이 다른 게 이거죠. 선생님이 영향을 제일 많이 있는 게 개론이에요. 개론이 가장 영향을 심하게 받습니다. 완전 틀려집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올해 공법은 모두 고르세요. 이걸 내거나 아니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올해는.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갑니다. 해설해 놓고. 앞전과 같이 막 다 열거해 놓고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거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공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탑당 공법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답이 됐으니까. 탑당 공법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안 하고 있습니까? 앞에 답이 됐으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겠습니까? 안 때리죠? 상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 심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그쪽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 잘 공부해놔요. 지금까지 개무시했던 오픈 것을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내가 작년까지는 개무시해도 된다 했어요. 개무시해도 되는데 개무시했던 걸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오픈 것. 이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오픈 것은 대지 여유가 많을 때 쓰는 공법이다. 그리고 특별하게 가면 얘가 이제 설러리 월공법. 그 설러리 월공법 그거 써놨죠.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설러리 월공법 써놨죠. 요약집 12페이지 12페이지 하단 보면 설러리 월공법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해 놓으시고, 그래서 25페이지 7번 문제는 슬럼프 시험은 무엇이다? 콘크리트의 시공연도 측정하는 시험이죠. 측정하는 시험이고, 또 제발 또 자, 크리프 시험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크리프는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런 재료에서 저거죠. 장기 처짐이죠. 장기 처짐 소성 변형을 크리프라 했죠. 근데 또 날마다 새로워지십니까? 자, 그리고 8번 문제 봅니다. 자, 8번 집안 상태의 조사는, 문제는 왜 안 만들어 놨는가 하면 이야기만 해주고, 제가 만들어 놓으면요,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문제집을 갖다 맞춰 놓으면 안 돼요. 안 내요. 시중 거 뺏기지 마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유형으로? 짜고 치니 막 이래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 놓습니다. 나오고 나거든. 미리 이야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출제하고. 저는 토요일 날 시험 치면요, 금요일 저녁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들어가야 돼. 출제하는 사람도 일주일 전에 들어가요. 그래야 못 나옵니다. 시험 얼마 경과되고 나온다 하더라. 까먹었다. 시험 있잖아요. 시험 나올 때 있잖아요. 출제위원들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나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전혀 시험에 영향을 못 주는 시간 지나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몇 시라 하던데 까먹었어요, 제가. 자, 집안 상태 조사하는 방법 중 규격이 정해진 채취기를 주로 타격해서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 N값으로 구하는 것은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표준 간입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진해력 시험은 집안의 하중을, 진해력이 집안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진해력이죠. 진해력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진해력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판지하 시험이 있고, 이게 직접 진해력 시험이죠. 그리고 말뚝박기 시험. 두 가지가 어디에 속한다? 진해력 시험에 속합니다. 말뚝박기 시험하고. 그리고 2번에 배인 시험은 연약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 시험이 무슨 시험? 배인 시험이고, 배인 시험. 배인 시험은 연약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 시험이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래서 배인 시험, 자, 그래서 요약집은 15페이지 표준 간입 시험이 있고 16페이지 배인 테스트 배인 시험이 있습니다. 배인 테스트 배인 시험. 자,
자, 베인 테스트는 자, 그림과 같이 베인 십장 날개를 때려 박아서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다? 베인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 간입 시험은 한번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또 표준 간입 시험은 원위치 시험이죠. 뭐 사운딩 시험이라고도 하고 원위치 시험, 원위치 또는 사운딩, 원위치 시험.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 베인 테스트 원위치 시험입니다. 사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안 위치에서 직접 실험을 해야 돼요. 가져와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보시면 9번 문제 흙파기 공법, 땅 파는 있죠? 텃파기 공법과 거리가 먼 것은 오픈 것 해당되죠? 오픈 자도 되고, 근데 3번의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집안 계량 공법이었죠. 집안에 모래말뚝을 형성시켜서 보강해 준 집안 계량 공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샌드 드레인 점토 집안의 물백이죠. 배수 탈수 공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지하 연속벽에 의해서 외벽에서 지하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정 일정 슬래브를 시공하고 나서 지하 텃파기와 동시에 지상층을 공사를 하는 공법이 뭐다? 탑다운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11번 중앙 부분을 먼저 텃파기하고 기초를 축조한 후 이를 반력을 해서 버팀대 지지해서 주변의 중앙부를 먼저 파는 것은 뭐다? 아일랜드 공법이고, 트렌치 공법 반대라 했죠. 주변부를 원래 트렌치가 뭐라 했습니까? 참호야, 참호. 자, 군에서 방어를 진지 방어라게 구덩이 파는데 그걸 참호라 하거든. 구덩이처럼 팠다는 거야. 그럼 구덩이는 바깥에 파야 돼요, 안에 파야 돼요? 부대 방어를 하면 바깥에 파야지. 안에 파면 효과 없잖아요. 안에 파가 다 이 안에 들어있으면 죽어, 한 방 때리면. 그럼 고지전 하면요, 밑에부터 1차 파고 맞아? 몇 개 파잖아, 구덩이 바깥에 맞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보죠? 영화, 태극기가 휘날리며 거기서도 많이 나왔고, 하죠? 고지전, 이런데, 전후 이런데 보면, 바깥에 구덩이 파가지 방어해야죠, 맞죠? 그래서 트렌치 끝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자,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한 뒤 지중해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을 형성해서 현장 타설 말뚝 공법으로서 텃파기 공사 후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마다 슬러리 월 공법의 지하 연속벽이죠.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슬러리 월 공법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집안에 관한 문제, 집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집안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점토 집안, 연약 집안인 점토 집안과 사질토 집안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토 집안의 긴 구조물을 계획할 때 건물의 뭐다? 양단 치마가 된다. 자, 그러면 치마 형태하고 지중응력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자, 지중응력 분포 또는 접지압 또는 압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가 최대가 된다 해서 사질 집안이 어디가 최대다? 사질 집안은 중앙부가 최대라 했죠. 사질 집안은 중앙부가 최대로 나타낸다 했죠. 최대고 주변부가 뭐다? 최소로 나타난다 했죠. 최소. 사중대 이렇게 외우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점토 집안은
점토 지반은 어디가 중앙부가 최소고 반대로 나타난다. 주변부가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치마는 이거하고 반대라 했죠. 치마는. 그러면 건물의 치마는 다릅니다. 건물의 치마량은. 건물의 치마 형태는 이 지중응태하고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질 지반은 중앙부가 치마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주변부. 건물의 양단. 양단이 주변부 아닙니까? 주변부. 그래서 이 건물의 양단 치마가 크죠. 이 치마가 크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자 점토 지반은 어디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부가 약하죠. 그래서 이 건물 중앙부 치마가 크죠. 얘는 중앙부 치마가 큰 거예요. 치마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지반은 수위가 변동돼서 낮은 안밀 치마를 일으키죠. 자, 안밀은 흙입자 사이에 간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지하에서 흙이 압축되는 현상을 뭐다? 안밀이죠. 그래서 안밀치마가 발생이 되는데, 안밀치마는 이 투수성 투수계사하고 연관이 있을 수 없어요. 물이 잘 빠져야지 치마가 잘 되겠죠. 그래서 점토 지반은 여러분 투수성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점토 지반은 그래서 치마가 장기간에 걸쳐서 안밀치마가 장기 안밀치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점토 지반은 장기 안밀치마가 생해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장기 안밀치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기 안밀치마. 그리고 3번에 모래와 같은 입상토의 하중에 가면 압력은 사중대 외우시면 중앙부가 뭐다? 최대고 주변부가 뭐다? 최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안의 내력이 부족할 때 지정을 해서 내력을 보강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사질토 집안은 입도와 밀도에 따라서 지진 발생 시 유동화를 다른 말로 뭐라 했겠습니까? 액상화. 유동화 또는 액상화라게 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밀도, 입도 관계가 있습니다. 밀도는 뭐다? 느슨할 때. 밀도는 밀실하지 않을 때 생긴다. 느슨한 상태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도는 작은 모래만 있을 때입니다. 입자가 작은 모래.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으면 잘 생겨. 모래만 있는 경우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막에서 유사 현상, 킥샌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막의 모래는 입자가 굉장히 어떻게 곱조풍화 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흘러들어 유사 현상, 킥샌드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간혹가다 사막에 빠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한 번씩 나오잖아. 이런데 보면 뭐 만화 영화도 나오고 실제 그것도 한 번씩 나오고, 맞죠? 막 달리다가 서로 잡고 막 이런 경우 나오잖아. 자,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비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겁니다. 그 밑에 표에서 치마량 공부해 놓으세요. 치마량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냈어요. 치마량은 어디가 크다? 점토가 커요. 사질토보다. 그런데 그 지중응력은 냈거든요. 내부 마찰각도 출제됐고, 내부 마찰각 모래가 큰 건 당연한 거고, 투수성 투수계수도 출제됐고요. 치마량이 아직 안 냈어요. 공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민비는 전혀 시험에 언급이 없었어요. 예민비는 누가 크다? 점토가 큽니다. 예민비는 이걸 예민비라 했죠. 흙의 익힘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가 예민비인데, 예민비는 분자에다가 불결한 시료의 강도를 두는 거예요. 불결한 시료,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는 거예요. 흐트러진 시료 강도. 이걸 예민비라 해요. 그러면 안 흐트러졌을 때 자연 퇴적 상태의 강도고, 이거는 흙을 파헤쳤다는 거예요. 교란 시료의 강도, 이긴 시료의 강도를 둔 겁니다.
그래서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토는 4에서 10 정도 돼요. 커요. 근데 기억하시고 이 사질은 1에 가깝습니다. 그게 적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시로 채취를 누가 채취할 수 있다? 점토는 채취할 수 있지만 사질토는 어렵습니다. 그 점 한번 봐두시고, 근데 안밀 속도, 치마 속도는 누가 빠르다? 사질이 빠릅니다. 자, 그리고 치마 형태는 한번 언급이 됐었고, 유동화 현상은 누가 클 수밖에 없다? 모래 집안이 큽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점토와 사질도에 대한 옳지 않는 거. 그럼 1번 점토 집안은 투수성이 사질토보다 적고 내부 마찰각이 사질토보다 적죠. 그리고 점토 집안에는 장기 안밀치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질토 집안에서는 긴 건물 축조에 건물의 뭐다? 양단 치마가 크게 일어나고, 점토는 어디다? 중앙부 치마가 큽니다. 그래서 4번 사질토 집안 예민비는 점토 집안보다 크다 해서 OX, X입니다. 점토가 예민비가 큽니다. 그리고 사질토 집안 지진시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운 집안이 사질토 개념이 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5번 지내력 시험 있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지를 미리 받으셨습니까? 그럼 미리 공부 좀 많이 해오라 할 건데. 자, 그래서 다음 주이죠? 미리 나갈 공부해 오시라고 진도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미리 해오세요. 주간반은 해와야지. 안 해오시려고요? 철골 구조까지 해오세요. 네, 철골 구조까지. 많이 해오세요. 다는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까지 해오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